지난 9월 17일 사우디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번째 등재인데요. 과거 같으면 온 국민들이 기뻐했을 일인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느끼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야사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가야사 바로 세우기 시민 운동 조직을 꾸리고 이끌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흔쾌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등재 신청했는데 모두 7개 고분군을 신청했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야사 하면 뭡니까? 가야 하면은 서기 1세기부터 562년, 그러니까 서기 42년부터 562년까지 지금의 경상도 일원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가 가야인데 이 고분군은 전부 다 빠르면 3세기 말, 주로 4세기나 5세기나 6세기 때의 유물들이 집중된 고분들입니다. 그럼 뭐냐면 벌써 가야사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없어서 그랬냐 그런 고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항상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략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이 가야는 언제 건국했냐? 그냥 3세기 말에 건국했다 라고 주장한 걸 지금도 이 한국, 이 북한하고는 달라요. 북한 역사학계는 1세기 때 건국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남한 강단사학계는 3세기 말에 건국했다라고 일제 식민사관을 지금도 추종하기 때문에 1세기, 3세기까지의 가야를 빼버리고 그 이후부터 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야는 삼국유사의 그 범위가 나와 있어요. 가야의 강역에 대해서. 가야의 강역이 전북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죠. 요거는 일본인들이 가야를 임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임나 강역이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한 걸 지금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전북 남원의 유적하고 경남 합천에 있는 유적을 갖다가 요거를 김운국, 요걸 갖다가 다라국 이렇게 유네스코에 신청했다가 가야사를 사랑하는, 한국사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 고분군 등재를 둘러싸고는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발생했어요. 유네스코 등재를 강행하려는 문화재청 같은 정부기관하고 검증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유네스코에 올린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역사시민운동 세력이 아주 강하게 오래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대립은 뭐냐면 구한말에 동학과 의병을 누가 진압했습니까? 일본군하고 손잡은 관군들이 진압했어요. 그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양상이 바로 가야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전개되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가야사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 그러니까 다 좋아했어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등재했다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 임날본부 서로 가지고 등재했네 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야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그러면 가장 좋아해야 될 분들이 가락종친 분들이죠. 700만 가락종친들. 김씨, 김혜허씨, 인천이씨 이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주 항의하고 나왔어요. 왜냐, 여기 나온 것처럼 드디어 가락종친 분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렇게까지 프랭카를 붙였어요. 가락국기 부정하고 황국사관 추종하는 역사학자 타도하자. 이 가락국기가 뭡니까? 삼국유사에 있는 가락국기를 말하는 거죠. 오늘도 그 유네스코 등재가 이제 그 최종 결정됐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방송에 나와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아, 가야는 문헌 사료가 없어서, 글로 쓴 사료가 없어서 어려웠다. 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사료를 믿지 않아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와요.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있는 건 못 믿어. 왜냐? 가야가 1세기 건국했다는 거 어떻게 믿어? 우리 못 믿어. 이러면서 가락국의 시조 자체를 부인하니까 가락국의 가락종신들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돼가지고 아주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식의 역사학자, 식민사학자란 이야기예요. 식민사학자라고 안 쓰고 왜 역사학자라고 썼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연구해보니까 이 나라 역사학계, 특히 고도사학계, 고대사학계는 거의 뭐 100%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21세기 역사의병전쟁이 왜 발생했나, 뭐, 이유가 많은데요. 그 핵심을 따지면은 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조 김수로왕하고 허왕우의 실존성을 부정했어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다 나오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락국의 시조 이야기, 가야 이야기는 다 부인하고 일본 서기, 일본 연대도 안 맞는 일본 고급파들의 성서인 일본 서기를 추종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신청하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많은 반발이 일었죠. 구체적으로는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 기문국으로, 경남 합천을 야마도의 식민지 다라국으로 딱 명기를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신청했어요. 이건 나라 팔아먹은 겁니다. 나라 역사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은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였다고 조작한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유네스코에 공인받으려고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에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전북 남원의 유곡리와 두랑리 구분을 문화재청은 기문국 구분으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시민역사 운동가들이 이걸 빼라. 이 기문국 세자를 빼기 위해서 아주 기나긴 의병 전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 하나, 경남 합천의 옥천 구분군을 문화재청은 당초 다라국 구분으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시민 역사 운동가들은 야마도의 식민지가 아니다, 다라국 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화재청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옹호하는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우리가 일본 그 식민지로 신청해서 빼야 되겠네, 해야 되는데 죽어도 못 빼, 이런 거죠. 그래서 시민운동 세력들이 신청서를 보여달라 하니까 이거 국가기밀이라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 때 유네스코에서 허가를 해줄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접근성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그 유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저 만주 이제 집안에 가보면 고구려, 이 광교태 대왕 무덤, 장수왕 무덤, 뭐 그런 이제 고구려 유적들이 있죠. 광교태 대왕 비가 있죠. 중국의 해저가 한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러나 유네스코에 신청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됐어요. 그 유네스코의 등재 조건 중에 하나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못 막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 보는 걸 갖다가. 그런데 못 보여줍니다. 국가 기밀이에요. 이게 무슨 국가 기밀이에요. 우리가 이런 논리로 가야사를 갖다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하고 널리 알려야 될 일이지, 이게 국가 기밀이에요? 벌써 폐쇄적이고 이 비밀리에 실행하려고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전북 남원이 기문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라도는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이 기문국이라는 말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경남 합천이 다라국이라고 하는 것도
다라국은 임나일본부에 속한 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 합천이 다라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상도 전역이 야마도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북 남원이 김은국으로 등재가 되면은 전라도 전역이 야마도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갖다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등재 신청하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죠. 그러면은 이 문화재청이 있고 이 문화재청과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세칭 강단 사학자들, 대한민국 사학과 모든 대학의 100% 역사학과를 장악하고 있는 세칭 강단 사학, 식민사학이죠. 이들과 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언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한 몸이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는데 일심동체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을 세력은 역사시민운동 세력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결국은 구한 말에 일본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그 군대 동원하고 했을 때 당시 고종과 조선군이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조선군과 일본군이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동학을 진압하고 의병을 진압하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때 일어선 동학과 의병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게 다 망할 뻔했다가 역사시민운동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겨우 김운이란 이름 빼고 겨우 다라라는 이름을 뺀 상태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영문으로 한 데는 안 뺐어요 라고 하는 말을 또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약속을 했는데요. 하니까 그동안 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 역사운동 하는 분들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말은 그야말로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상황이죠. 조금 더 실제 문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했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보도들로 봐가지고는 김운과 다라는 뺐다고 하는데요. 문화재청 형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연대 쪽 분이 문화재청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등재가 결정됐다라고 하니까 다라와 김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빠졌습니다 하면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나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 연락해야 되는데 연결이 쉽지 않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핸드폰으로 하면은 전 세계가 다 되는데 국가기관이 연결이 쉽지 않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신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그 언론 보도로는 김은국과 다라국은 빠졌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고 이제 50%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를 가야사를 갖다 야마도의사로 바꾸려고 했던 야마도의 임나일본부로 바꾸려고 했던 세력들도 50% 가져갔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지금 역사시민운동가들도 그냥 50% 막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끝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락국 수조 부정하는 식민사학 규탄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 문화재청 이 식민사학자들하고 한 몸이에요. 그리고 또 언론이 한 몸입니다. 이 언론에서는 세칭 보수 언론보다 세칭 진보라는 언론들이 식민사학하고 완전히 다 한 몸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또 한국만 있는 현상이죠. 가야사 가지고 한참 싸우는 와중인 2022년 8월 달에 한겨레 신문의 류영혁 기자가 아주 단독 해가면서 350톤 세계 최대 고인돌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었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어요. 항상 이 제목에 낚이면 안 돼요. 한국 언론들이 지금 세계 OECD 국가 중에 언론 신뢰도가 거의 제일 바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과 과거 같으면 언론과 정부가 싸우면은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언론 편을 들었는데 요즘은 뭐 갖고 싸우든지 좀 그렇지 않죠. 이 부분은 언론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언론인들이 역사관이 없어요. 진영관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진영을 뛰어넘는 지금 나라를 팔아먹냐 안 팔아먹냐 하는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나라 팔아먹는 쪽에 가담을 해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죠. 350톤 세계 최대 고인돌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었다 해가지고 아주 분노하는 것 같죠. 보세요. 가락국 탄생 비밀설인 구산동 고인돌 참국 김해시 복원한다며 무단훼손 사실 드러나. 그럼 여기서 가락국 탄생이라고 나왔죠. 가락국 탄생이 언제예요? 기사 내용을 보세요 한번. 고대 김수로왕 가락국 창건 신화와 연관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 유적을 복원한다면서 갈아엎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졌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 가락국 유적 인근에 있는 거대 고인돌 묘역이 복원공사를 벌이던 업체에 의해 훼손됐다. 고고학자들은 고인돌의 핵심 요소인 묘역이 어떤 방식으로 축조되었는지,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멸실됐다고 전했다. 요 다음 걸 보세요. 4, 5세기 김해의 털을 잡았던 김수로왕의 나라 가락국 탄생의 비밀을 밝힐 결정적 단서들이 사라진 것이다. 아주 악랄한 기사죠. 뭡니까? 가락국이 언제 탄생했다는 게요? 4, 5세기에 탄생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문제점이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는 걸 말해주는 사료는 다 빼버리고 주로 4, 5세기 때 것만, 5, 6세기 때 것만 주로 신청했다 그랬죠?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 기사가 그걸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의 역사 담당 기자라 그러죠. 문화 담당 전문 기자라 그러죠. 이 노영혁 기자는 4, 5세기에 가락국이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사들이 뭐냐면 마치 비판하는 듯 하면서 핵심 이야기는 4, 5세기 가락국이 건국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기사예요. 그럼 보자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가 언제 건국됐는지를 알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메이지 시대 때 일본인 총독부 식민사학자들 일본인들이 뭐라 그랬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지금 그들을 아직까지도 추종하는 남한 강단 식민사학자들, 이 사람들은 진짜 자존심이 없어요. 대한민국 유수대학의 교수들이 일본의 허접한 B급, C급 대학들의 그 출신들을 갖다가 아직도 역사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 5월에 일본 가서 일본의 주류 세력들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일 관계가 안 풀리는 근본 원인은 이 황국사관이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잘못됐다라고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일본 측을 대표했던 교토대 교수가 슈다소 키친이 하는 일본 그 학자들 지금은 일본에서도 유료 취급합니다. 일본에서도 유료 취급받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아직도 역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에, 서강대에 한국사 교수들이 가야 언제 건국했다라고 말하느냐. 전혀 안 중요하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고대 사료에 가야가 언제 건국했다고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김수로는 후한 건무 18년, 근데 서기 42년이에요. 서기 42년에 그 땅에 가서 나라를 열고 국호를 가야라고 했다가 후에 금관국으로 개칭했다. 서기 42년에 했다는 거죠. 삼국에 관한 정사죠. 이 사람들 툭하면 사료 없다 그러는데 사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 가락국기 보면 마찬가지로 후한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3월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 하고 또 가야국이라고 하였다. 그 서기 42년에 가야를 건국했다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공통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국사기 탈해이사금 21년조 서기 77년이죠. 이때 기사 보면은 신라의 아찬, 길문이 가야병사와 황산진 어귀에서 싸워가지고 1,000명의 목을 베니까 파진찬, 6관 등에서 5관 등으로 승격시켜 줬어요. 이렇게 명확한 자료들이 있는데 유독 남한의 강단사학자들, 이들의 스승인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이들만
아니야, 가야 이때 없었어. 없었다는 근거가 뭐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없었어. 역사학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툭하면 말하는 게, 이 강단사학자들, 자기는 뭐 3, 40년 교수한 전문가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야사를 둘러싸고 몇 군데, 여러 군데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세칭 전문가라는 3, 40년 교수했다는 사람들하고, 물론 이제 저도 나갔습니다만, 아직 박사학위를 못 받은 대학원생들하고 일반 시민들을 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프로라는 건 뭐예요? 붙어보니까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건 다 3, 40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저 경남 창원에 경남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죠. 그 토론회 끝나고 가야문화연구원 도명스님, 가야불교 연구회 회장 되시죠. 저쪽에 40년 교수했다는 부경대 유근우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가야가 언제 건국됐습니까? 그 유근우 교수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모릅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릅니다. 옆에 있던 경복대 교수, 사람이 아래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과 국사학과 교수들 수준이에요. 그리스나 로마 가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 신화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들 그야말로 석사학위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왔던 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요, 여러 국민들이 역사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저희 연구소에 전화 많이 오시고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 영향력 있는 분들도 좀 연락 많이 오세요. 왜 유독 문화재청이나 이런 언론들에서는 아직도 식민사학자들하고 우리 역사를 그렇게 깎아내리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야사가 유네스코에 결정이 됐다니까 50% 기쁩니다. 50%. 지금 50%만 등재가 된 거죠. 말하자면 앞부분에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가야 건국부터 3세기 말 4세기까지는 대부분 삭제해버리고 주로 5, 6세기 유적 가지고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가야가 한 4세기쯤 건국해가지고 6세기 초에 6세기에 망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흔쾌하게 기뻐하지는 못할 일인 거죠. 요 다음 시간에 왜 김은국과 다라국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